이번 시간에는 살롱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롱 문화를 공부하게 되는 배경에는 현재 우리들이 많이 시행하고 있는 회식이라든지 또는 파티라든지 또는 연회, 이러한 개념의 시작이 바로 프랑스의 살롱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살롱 문화에 대한 개념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먼저 살롱 문화라고 하는 용어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념까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살롱 문화에는 어떤 유형의 문화들이 있는지, 이게 곧 파티의 종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살롱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살롱이라고 하는 용어는 불란서 용어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응접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용어로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세 프랑스와 또 이탈리아에서는 이거를 살로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살로네라고 하는 개념은 대형 홀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프로토게르만의 용어로서는 살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살라는 방 또는 현관 뭐 이런 뜻을 가지게 되겠고요. 고대 영어에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방을 의미한다든지 또는 어떤 홀, 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롱이라는 개념을 총체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살롱은 손님을 받아들이고 또 즐겁게 대화하는 또 그런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공간, 여기서는 방이 되겠죠. 이러한 공간들을 우리가 살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비공식적으로는 살롱에서 주인과 손님이 공통된 관심사나 또는 가십거리들을 즐기는 그런 사교 모임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적인 개념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을 하고 또 주최자의 운영하에 살롱 참가자 또는 참여자들이 지적 교류를 벌이고 또 이러한 교류를 활발하게 교류를 통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살롱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살롱의 기원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살롱의 기원은 고대 아테네와 로마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에서는 연설이나 토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우리가 아고라라고 이렇게 광장 뭐 이런 의미로 요즘에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이 아고라에서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적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또 정치, 철학, 예술 등을 토론하였던 것이 바로 이 살롱의 기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넘어오면은 플라자와 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플라자와 포럼 같은 문화적 모임, 또 대화의 성격을 가진 이런 문화들이 중세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가치와 의식의 변화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인들이 모이는 서클을 우리가 이제 문학계라고 해서 최근에 이러한 로마의 어떤 기록들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학계는
문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라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모임이었고, 또 당시에 문학계가 가지는 그런 의미는 가톨릭을 기반으로 한 그런 봉건사회에 또 하나의 대화와 토론의 세계를 형성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축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학계는 나중에 무제노프와 같은 그런 살롱의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제노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신의 궁전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무제노프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존재하였고, 이러한 무제노프에 출입했던 사람들은 문학과 예술에 뛰어난 그런 제사들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또 르네상스 시대의 한기를 만들었다고 보는 교황 레오 10세는 이탈리아 전 지역의 시인들과 또 스페인의 음악가들을 불러들여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그런 산문과 시를 즐겼다고 하죠. 이후 르네상스의 문학교와 무제노프의 문학은 프랑스와 1세가 이탈리아의 지배권을 노리면서 이탈리아 원정을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프랑스의 전파가 되게 되었고요. 프랑스 1세는 르네상스 궁전의 교양과 여성들이 보여주는 그런 사교 양식을 받아들이는데, 특히 이러한 섬세한 여성들의 언어와 재치 있는 대화의 매력을 느끼면서 프랑스 궁중의 문학으로 꽃을 피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현대의 이 살롱은 공간으로서의 사전적 용어보다는 문화적 의미, 또 인식에 대한 유의적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롱이라는 개념은 그리스에서 태동이 돼서 로마를 거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훌륭한 문화를 꽃피우면서 현대의 개념까지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살롱 문화들은 앞에서도 보셨지만은 주로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발전되는 그런 문화였는데, 자, 이처럼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살롱 문화를 발전시켰던 배경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살롱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갖추어야 되고, 또 살롱을 운영하는 이끄는 그런 여성들은 주로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루이 14세의 교육 담당관이었던 브라식 부인과 같은 이러한 분들은 특히 이러한 살롱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이룬 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살롱은 가톨릭 여성보다는 프로테스탄트 여성들이 운영을 많이 하였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처럼 프로테스탄트 여성들이 이러한 살롱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고전에 관한 그런 지식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좀 잘난치 않은 그런 여성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고상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살롱들이 후반기에 들어서 남발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는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살롱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살롱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랑부이에 부인의 살롱입니다. 이 살롱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살롱을 개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랑부이의 살롱을 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전쟁을 통한 그러한 오랜 기간의 전쟁을 통해서 매우 사회적 분위기가 격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거칠은 그런 사회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좀 반대의 개념으로 격렬한 이런 분위기에서 탈피를 하고 좀 부드럽고 또 섬세하고 자유스러운 그런 내면과 또 품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이러한 살롱들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랑부이의 부인의 살롱이 최초로 살롱을 오픈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주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랑부이의 부인의 살롱은 16세기를 거쳐 17세기로 가면서 이탈리아나 또는 스페인에서 유행하는 그런 살롱의 생활의 모델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프랭 부인의 살롱입니다. 이 조프랭 부인은 철학하는 그런 시민 계급이었고요. 다른 살롱의 여성들과는 좀 달리 매우 순박하고 또 겸손하고 또 교양이 있는 그런 여성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프랭 부인은 많은 재산을 예술가들에게 대대적으로 후원을 하였고 나중에 이 조프랭 부인의 살롱은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확대가 되면서 아주 성황리의 살롱을 운영하는 그런 모범적인 살롱이었다라고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팡 부인의 살롱입니다. 이 대팡 부인은 조프랭 부인의 살롱과 서로 라이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죠. 특히 그들은 파리에서 살거나 또 파리를 자주 드나드는 그런 외국의 저명 인사들을 자신들의 단골 손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대팡 부인의 살롱은 영국의 시인이나 또 계몽사상가들의 저술 또 사상을 프랑스 사회에 전달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대팡 부인의 살롱은 외국의 명사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사상을 토론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지적 거래소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살롱은 그러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또 우아한 그런 예법을 존중을 하고 또 예절을 갖춘 그런 재미있는 언어설이 크게 각광을 받았고요. 또 지극히 풍자적인 그런 대화와 과감한 그 역설이 이 살롱을 대표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레스피나스의 살롱이 되겠습니다. 레스피나스의 살롱은 자유롭고 다채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백과전서파들의 지식 또는 문화, 철학, 정치 등에 대한 주제를 책에 얽매임 없이 자유분방하게 토론하는 그런 곳이 바로 레스피나스의 살롱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레스피나스의 살롱은 백과전서파 학자들의 실험실로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이 학파들의 지식이나 또 문학, 철학, 정치의 개념들이 논의됐던 그런 장소였고 또 자신이 성장한 그런 구체제의 사회에 대한 규범에 충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낭만주의로 이어지는 그런 새로운 생활 양식을 수립하는데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한 곳이 바로 레스피나스 부인의 살롱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네게르 부인의 살롱입니다. 네게르 부인의 살롱은 나폴레옹 시절에 정치적 유산의 전달자로서 또 새로운 사고의 개척자로 그렇게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게르 부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프랑스 혁명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 아작시오 거리에서 오렌지를 팔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나폴레옹 시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 기원관에 가면은 그녀의 살롱에 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폴레옹을 추앙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네게르 부인의 살롱이 이런 새로운 사고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메테르니 부인의 살롱이 되겠습니다. 메테르니가 1859년에 파리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로 오면서 이 메테르니 부인의 살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나폴레옹 3세의 궁전과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구르네가에 있는 오스트리아 대사관으로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사교의 장을 열었는데 이게 바로 메테르니 부인의 살롱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자유분방하고 낙천적인 그녀의 성격에 따라서 자신이 연출하는 그런 공연, 또 때로는 외설적인 노래, 캉쾅과 같이 비슷한 그런 춤을 추면서 손님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메테르니 부인의 살롱은 프랑스 여성들에게 정신적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또 현대 살롱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롱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롱 문화의 발전사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살롱은 기원전 4, 5세기 고대 아테네 귀족들의 스포츠 문화에서부터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살롱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1664년 프랑스에서 이 용어들을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17세기의 살롱은 과거의 그런 보수적인 시대 분위기 속에서 남녀 귀족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만남의 광장이 바로 그 당시에 살롱의 공간적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후일 프랑스에서 살롱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었고요. 또 프랑스의 살롱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궁전에 있었던 그런 살로네를 모델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탈리아식 살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죠. 또 이런 살롱은 남녀 및 신부 간의 벽을 깬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살롱은 목적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자유스러운 형태의 사교로 진화를 할 수 있었고요. 주로 이러한 살롱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살롱 문화의 높은 그런 차원의 교육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롱은 주로 신분적 차별을 넘어선 그런 만남의 공간, 만남의 장소로 활용이 되고, 또 기부인들이 주역이 되어서 지식인과 귀족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장소, 바로 이런 곳이 살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살롱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손님을 초대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집으로 손님을 초대한다든지, 또는 대화나 토론의 장소, 또 회의 장소, 사교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곧 살롱이 사교의 장이나 공론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살롱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 살롱 문화가 되겠습니다. 초기 살롱은 귀족의 삶과 생활 속에서 문화가 중요시되면서 계급이나 또는 신분, 부의 가치관, 자화주의적인 그런 취향이 외형적으로 표현된 곳이 바로 초기의 살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족계층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네트워크로 이용이 되었고요. 또 그들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위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초기 살롱 문화의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에 넘어오면은 근대 살롱 문화는 남성 중심의 그런 계몽 사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살롱 장소를 주택 밖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바로 근대 살롱 문화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회적 활동이 내부적인 취향보다는 인식이라든지 지식의 취향 등을 통해서 전체주의적인 그런 집단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서 살롱이 근대적 문화의 특징으로 작용되게 되고 공간을 외부로 넓히는 그러한 배경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산업혁명 이후의 살롱의 문화는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부르주아 중산층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계급계층으로 부르주아 계층들이 태동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문화현상이고 당시 시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르주아 중산층들은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 또 질서, 규범을 지키면서 시민 계층을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대중적인 그런 공공 영역을 확장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살롱 문화가 공헌한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간이 외부로 분리되면서 예술이나 교육, 정치, 경제, 과학 등의 주제에 따른 독립된 그런 분야로 살롱 문화가 확장이 되면서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가 수평적으로 서로 교류하게 되고 양면성을 가진 그런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산업혁명 이후에 살롱 문화로 우리가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오면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방송이나 교통, 인터넷망의 발달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 디지털 문화가 사회 전반을 휩쓸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에서는 대화보다는 문자가 오히려 고부가가치의 그런 고급 지적 활동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살롱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0세기의 살롱은 일방적인 형태의 대중화된 그런 가상의 모임 문화보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자를 통한 활발한 그런 살롱 문화를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초기 살롱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살롱 문화가 발전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현대의 살롱은 이러한 20세기의 디지털 문화의 영향을 통해서 매우 폭발적으로 살롱 문화가 증가하면서
개념 자체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대의 살롱은 실질적 만남의 살롱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문화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듯이 살롱 문화도 다양한 그런 특성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살롱 문화들은 과학과 정보의 발달에 힘입어서 지금에 와서는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중성, 또 실용성, 독창성, 개별성 등을 대별하는 그러한 형태로 살롱 문화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롱 문화의 형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문화는 크게 세 가지 개념, 즉 사교적 유형, 또 문화적 유형, 예술적 유형,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교적인 유형은 주로 차와 음료를 즐기면서 공연이나 음악 감상 등을 중심으로 해서 즐기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사교적 유형의 살롱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문화적 유형은 시 또는 작품들을 낭송하면서 진보와 계몽 사상에 대한 토론을 주로 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화적 유형의 살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술지향적 살롱은 주로 공연을 중심으로 한, 공연을 위주로 한 그런 즐김을 통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예술지향적 유형의 살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살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살롱 문화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일정한 목적 또는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활동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살롱은 시대의 모든 사회문화 활동을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집합된 그런 모임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의 살롱은 고대부터 사회 현상이나 인간관계 문화 형성에 대한 토론 또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적 움직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살롱의 모임 또 활동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적인 사회 활동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탄생시키고 또 시대에 따라서는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권리 향상과 더불어서 인격적 존중 권리를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개인적, 대중적, 지적 취미생활과 더불어서 라이프 스타일 문화를 영위하는 그런 곳으로 이 살롱이 중심축을 이루게 되죠. 초기 살롱은 살롱의 문화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인테리어 또 장시간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안락한 가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인테리어 기술이 발전이 되고 새로운 가구들을 개발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가구의 기능성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그런 디자인들을 유행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살롱 문화는 음식을 곁들이는 그런 모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귀족들의 사교 모임으로서 상위층 계층들의 고급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식문화와 또 매너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살롱은 시민혁명의 기틀을 마련을 하면서 부르주아 계층에 대한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살롱이고 살롱 문화의 큰 기능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롱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문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여성 문학의 살롱, 두 번째가 사교 문화의 살롱, 그리고 세 번째가 엘리트 문화의 살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문화의 살롱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사교 문화에 있어서 살롱은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죠. 또 이러한 여성들은 모두가 명문 귀족의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부상하지 않았던 그런 부르주아 출신들의 여성들이 점차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살롱을 통해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남성 지식인들과 사교계 인사들을 불러 모으는 사회적 유대성을 발휘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이 앙리 4세 시절에는 이러한 여성 문화의 살롱 문화가 더욱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살롱 문화의 특징 두 번째로서는 사교 문화의 살롱 문화가 되겠습니다. 살롱은 당시 귀족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일반 지식인들까지도 출입이 허용이 되면서 보다 개방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살롱은 대화, 토론, 서신 교환 등을 통해서 의사소통 과정을 자유롭게 이룰 수 있었고, 또 독서나 문학적인 그런 사교 모임 과정을 통해서 책이나 신문, 전기 간행물 등의 인쇄 매체를 통한 문해적 공론의 장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생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그런 유일한 공간으로서 사교 문화의 토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사교 문화의 개념의 살롱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트 문화의 살롱 문화가 되겠습니다. 19세기의 살롱 참여자들은 대부분이 엘리트들에 의해서 살롱 문화가 발전이 되게 되는데, 전통적인 그런 엘리트 문화를 가진 서민층에 위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화가 확대가 되면서 엘리트 문화의 살롱 문화가 본격적으로 태동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새로운 도시 문화의 표현으로 발전이 될 수 있었고, 도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엘리트 문화가 번성을 하면서 계몽주의 정신과 또 창의적인 그러한 개념도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